9월 15일 화요일 KTN 뉴스입니다. 경기 부양법안 합의에 대한 기다림이 점점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양당 의원들로 구성된 50명의 연방 하원 의원들이 오늘인 15일 자체적으로 1.5조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법안을 공개했습니다. 첫 소식을 김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부양법안에 대한 민주당과 백악관의 논의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길어지자 오늘인 15일 양당 의원들로 구성된 하원단체 프로블렘 솔버 코커스는 자체적인 1.5조 달러 규모 경기 부양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프로블렘 솔버 코커스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중도파 의원 약 5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1,200달러 경기 부양금을 지급하는 내용, 실업수당을 첫 8주간 450달러를 지급하고 이후에 이전 임금 100%를 상한선으로 600달러를 지급하는 내용, 임대료 지원에 250억 달러를 지급하는 내용, 주 및 지방정부에 5천억 달러를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현재 민주당과 백악관 및 공화당 측이 의견 차이가 있는 부분에서 중간 정도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5월 3.4조 달러 예산 규모의 법안을 하원에서 통과시켰으며 2.2조 달러까지는 액수를 낮출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의 경우에는 지난 7월 1.1조 달러 예산 규모의 법안을 공개했던 바 있으며 1.3조 달러까지는 액수를 높일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안이 실제 의회에서 논의가 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해당 법안이 현재 정체되어 있는 협상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는 있겠지만 실제 미국인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주기에는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경기 부양 법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하원이 휴정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11월 대선 투표일까지 이제 5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 서부 지역에서 확산 중인 대형 산불이 대선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산불의 원인과 책임을 놓고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후보 사이에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산림 관리를 비롯한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반면 바이든 후보는 기후 변화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산불 관련 현안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주 정부가 산림 관리를 잘못해 대형 산불로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현재 대형 산불 발생 지역이 캘리포니아주와 오리건주 그리고 워싱턴주 등 모두 민주당 출신의 주지사임을 염두한 발언으로 해석되는 부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시각에 조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 방화범이라고 공격했습니다. 기후 변화를 부인하고 있는 트럼프의 자세가 이번 산불과 홍수, 기록적인 허리케인을 불러왔다는 것입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서부 지역의 산불 원인으로 폭염과 건조한 대기, 그리고 강풍 등을 꼽고 있습니다. 또한 LA의 올여름 최고 기온이 화씨 120도, 섭씨 48.8도를 넘어선 것을 예로 들며 지구 온난화 추세는 여름뿐 아니라 겨울의 기온도 올라가게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1월 1일은 한국의 명절 추석입니다. 한인은행들이 올해도 추석을 앞두고 송금 수수료 면제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메트로시티은행의 경우 무료 송금 서비스 기간은 24일부터 30일까지이며 개인 구자에 한해 고객 1인당 $1,000까지 송금이 가능합니다. 제일IC은행은 23일부터 25일까지이며 송금 액수는 최대 $1,000까지입니다. 프라미스원뱅크는 25일부터 30일까지 고객 1인당 최대 $1,000까지 수수료 없이 송금이 가능합니다. 허리케인 셀리가 북상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 유가가 허리케인에 따른 미국 원유 생산시설 봉쇄로 급등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는 오늘 10월 인도부 서부 텍사스 원유가 전날보다 배럴당 2.7% 오른 $38 28센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런던 ICE 선물 거래소의 11월물 브렌트유도 오늘 3시 기준 배럴당 2.7% 오른 $40 67센트에 거래됐습니다. 허리케인 셀리의 영향으로 원유 공급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유가 상승을 부채질했다는 분석입니다.
3상 임상시험을 진행 중인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에서 중간 혹은 경미한 부작용이 보고되었다고 로이터 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4만 4천 명 규모로 계획된 해당 임상시험에서 2만 9천 명이 이미 참여했으며 이 중 1만 2천여 명은 백신의 2회차분을 접종받았습니다. 화이자 측은 백신의 안전성과 내성을 지속적으로 정밀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임상시험을 감독하는 독립기관이 언제든지 임상시험을 중단할 수 있으며 아직 중단을 지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코로나19 집계입니다. 김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인 15일 오후 3시 3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676만 8,411명, 누적 사망자는 19만 9,696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19,122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696명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주 보건당국의 15일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29만 6,833명, 누적 사망자는 6,39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 1,571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48명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26,360명, 누적 사망자는 556명입니다. 귀넷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26,019명, 누적 사망자는 380명입니다. 캅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18,601명, 누적 사망자는 414명입니다. KTN 뉴스 김용성입니다. 이상으로 9월 15일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